천안 지역 방문 판매 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 연결고리인 천안 203번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면서 피해가 확산되자 방역당국이 이 확진자를 고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간 이동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성묘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조상묘의 벌초를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탈석탄 동맹과 유엔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충남도의 정책이 소개됐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고령 화력 폐기와 탈석탄 금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청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전 지역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먹거리 직매장이 개장했습니다. 농촌과 도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도농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천안 지역 방문 판매 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역 상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18일 천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천안 223번 확진자로 신부동에 사는 40대 주민인데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에어젠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 판매업체인 쌍용동 에어젠큐와 신부동 그린리프 녹엽 두 곳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충남 전체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나온 확진자 26명이 있는 대구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집단 감염 사이 핵심 연결고리는 천안 203번 확진자인 60대 여성 A씨인데요. A씨는 지난달 29일 대구 설명회에 참석했으며 확진 이틀 전인 지난 1일 천안 그린리프 녹엽을 방문했습니다. A씨는 그곳에서 운영자 B씨와 접촉을 했고 이후 B씨가 에어젠큐를 방문하면서 추가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천안 203번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A씨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확진되기 전 이틀 동안 방문 장소와 접촉자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때문에 역학조사팀은 초기 감염과 확산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고 그 사이 천안 방문 판매 업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조사관은 2주 동안 A씨의 휴대전화 GPS 기록을 분석해 A씨가 거짓말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제때 동선을 밝혔으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지난 1일부터 15일 사이 에어젠큐를 방문한 주민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보령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보령에서 2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대천여중에 다니는 학생으로 두통과 발열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18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보령 1번 확진자가 나온 대천여중은 지난달 22일 이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방역당국은 20번 확진자가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보령 충남해양과학고와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로도가 높아진 교사들을 대신해 주민들이 학교 방역이나 수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산 인지초등학교는 의용소방대가 학교 방역 업무에 참여하면서 일손을 크게 덜었습니다.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에 교직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해왔는데 현재는 의용소방대원이 방역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홍성 홍동중학교는 수업과 교육 과정을 마을교사와 함께 운영해 교사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문화예술 영역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마을교육 공동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이 같은 사례들을 더 발굴해 다른 학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가족 그리고 친지들이 모여 벌초를 하곤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역 간 이동을 꺼리게 되면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벌초 대행 비용을 깎아주는 등 적극 권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몇 달만 손길이 닿지 않아도 자풀로 뒤덮이는 묘지.
능숙한 솜씨로 풀을 베어내고 주변도 말끔히 정리합니다. 작업이 끝난 봉부는 사진으로 찍어 전송합니다. 조상묘를 관리하기 어려운 자손들을 위한 벌초 대행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자기들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냥 올라오면 서울서 오면은 한 상, 두 상 보고 오면 다 경비가 안 나와요. 요즘은 거기 한 8만 원 주고 그러면 자기들 놔두니까 그래 많이 나옵니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자는 해마다 늘어 최근 5년 사이에만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역 간 이동을 꺼리면서 이달 초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많을 때 한 15기까지 들어오고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도 작업이 될 수 있다, 추석까지 안 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은 올해 같은 경우 안 모이다 보니까 그냥 추석 이후에도 그냥 해달라 이런 분들이 이제. 지자체들도 올해만큼은 벌초 대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행 업체들과 협약을 맺어 비용을 깎아주는가 하면 아예 벌초 대행 추진단을 직접 꾸린 곳도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벌초를 위한 가족 친지들의 모임이 자칫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되는 것을 막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농협, 산림조합 등 흩어져 있는 벌초 대행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추석 연휴.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에 민족 고유의 벌초 풍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탈석탄 동맹과 국제연합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충남도의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소개됐습니다. 충남도는 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청정에너지 글로벌 전환 가속화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 대표로 참석한 양승조 지사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의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양 지사는 노후원 보령 화력 1, 2호기 폐쇄 시점을 2년 앞당겼으며 화력발전소 수명을 10년 연장하려던 정부 계획을 철회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재정 금고를 선정할 때 탈석탄 투자 여부를 평가해 금융기관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설명했습니다. 예산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제 맥주 생산 공장이 들어섭니다. 충남도는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플래티넘 크래프트 맥주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플래티넘 크래프트는 예산 신소재 일반 산업단지에 2023년까지 350억 원을 투자해 맥주 공장을 짓고 신규 직원 3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중국 산둥성에서 공장을 운영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했습니다. 충남도는 공장 건설에 따라 생산 507억 원, 부가가치 187억 원, 고용 514명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먹거리 직매장이 대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손님들로 북적였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먹거리 직매장이 농촌과 도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도농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자리한 청양 먹거리 직매장입니다. 당일 아침 청양에서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이 진열대를 꽉 채웠습니다. 한가득 장을 본 소비자들. 농민들이 직접 기른 농산물을 취급하는 데다 제품마다 농가 이력과 연락처 등의 정보가 적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또 중간 유통 과정이 없어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된다는 점도 직매장의 장점입니다. 청양에서 직접 농수산물 직접 판매한다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저번에 한 번 왔어요.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오픈한다 그래서 필히 왔어요. 농민들이 농사 짓고 한 거라 믿고서로.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청양 먹거리 직매장을 찾는 도시 소비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임시 개장 이후 직매장 매출은 20여일 만에 1억 8천만 원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청양군은 앞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을 위해
농가별 출하 시기와 생산량을 조절하는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어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전 시민에게는 안전한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고요. 우리 농민들에게는 또 안전적인 그 소득을 보장할 것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의 품목을 좀 다양화해서 대전 시민에게 보다 많은 그런 먹거리를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2층에 마련된 뷔페형 농가 레스토랑과 3층 소비자 체험장도 차례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청양 로컬푸드 직매장이 도농 상생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자입니다. 18일 진행된 태안군의회 군정질문에서 작은 영화관 운영 방식을 놓고 김영인 의원과 가세로 군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김영인 의원은 기존대로 태안문화원에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가세로 군수는 직영을 통한 경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두 사람의 발언을 좀 더 들여다보죠. 먼저 김 의원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태안문화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었다는 말을 전하며 방만 경영, 위법 행위 등의 특별한 결함이 없었는데 굳이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또 전환 시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이는 전국 모든 영화관의 문제라며 운영비와 인건비를 보조해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2018년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해 그 50%인 500여만 원을 군에 반납하기도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맞서 가 군수는 직영 전환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군수는 작은 영화관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려는 건 아니지만 2017년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1억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고 군민 혈세로 1억 6천만 원가량을 지원해줬다며 방만 운영은 없었는지 분석한 결과 주인의식 없는 운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작은 영화관의 운영 주체에 충분한 시간을 들였지만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책이 없었고 경영 개선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 군수는 특히 7명의 상시 인원이 왜 필요한 건지 의문을 제기하며 직영 전환을 통해 인력을 4명으로 감축해 운영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태안문화원 측에 상시 인원을 줄여보자고 조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충분한 협의도 없이 휴관 조치에 들어갔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격차 해소를 위해 개관한 작은 영화관, 앞으로 운영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문화재단이 코로나19로 전시를 관람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모네와 인상파 전시회는 이달 20일까지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지난달 24일부터 휴관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문화재단은 모네와 인상파를 주제로 한 이동섭 작가의 강연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전시 감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온라인 전시 콘텐츠를 제작하여서 배포를 하였어요. 그래서 유튜브 당진문화재단 채널에서 보시면 예술인문학자가 강연해 주시는 모네와 인상파전과 또 연주로 인상주의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공연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충남도와 신용보증재단, 지역 대학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18일 도청에서 1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장 등과 충남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하고 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 지원을, 충남도는 보증에 따른 이자 2%포인트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충남도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오는 21일부터 당진사랑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이번 할인은 지류형 40억 원, 모바일 상품권 20억 원 규모로 연말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판매됩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개인당 50만 원까지 만 19세 이상만 구입할 수 있으며 법인은 가입과 매입이 불가능합니다.